네, 어제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 사면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민생, 생계 위주의 장발장 사면이라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 이분이 유일했습니다. 바로 BBK 저격수라 불리던 정봉주 전 의원인데요. 최 교수님, 예. 어느 정도 예상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2007년도 17대 대선 사건에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선거법 위반인데 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다. 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이 되면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을 다 마쳤습니다. 예. 형을 마치고 5년이 지난 뒤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2017년 17대 대선에서 선거 사범으로 연행이 되거나 아니면 처벌을 받고 나서 복권 안 된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정봉주 의원이에요. 전 의원이에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저는 무리한 사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형기를 다 마친 상황이고 5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복권이 됐는데 이제 정봉주 전 의원만 복권이 안 된 상태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지금 BBK 사건이나 다스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은 그때 정봉주 전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던 이 누가 다스의 실소유주고 BBK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서 지금도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의혹을 제기한 게 정말 진실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은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그러니까 정치인이 한 명이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이제 교수님 말씀과 비슷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17대 대선 사범 가운데 지금까지 배제됐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이제 나름의 기준에 맞춰서 한 거였다는 거였는데 그런데 정전 사면을 놓고 한국당에선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다르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정태욱 대변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전 의원의 혐의 내용에 대한 잘잘못 시비를 떠나 이명박 정부의 것은 모두 다 뒤집는 작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네, 검찰이 다스 횡령 의혹과 관련한 본격 수사팀을 이제 꾸린 시점에 공교롭게 또 MB 저격수인 전 의원이 사면 복권됐단 말이죠. 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좀 할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봉주 전 의원의 개인적으로 보면은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라든가 재보궐선거 같은데 출마할 수 있게 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라는 의미는 개인적인 의미인 거고, 이게 그 정권이라든가 이렇게 그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다스 실소유자, 다스의 실소유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다스의 실소유자가 MB다라는 전제에서 지금 그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BBK의 실소유자는 MB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김병준이 했던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의 주가 조작을 MB도 관여했다라는 네. 그 취지에서 그런 의혹에서 시작된 다스 실소유자를 찾는 이 수사를 이 정권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겠다라는 상징 아니냐 이건. 네.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떠나서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청와대가 주는 이 시그널이 검찰에도 영향을 분명히 줄 수도 있다. 그런 상징성도 한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SNS에 신년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런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메시지를 한번 보면 지금 역사의 고비를 넘고 있다. 풍파도 헤쳐나가고 이 역사의 고비를 직시하고 결의를 다지고 힘을 내자. 좀 눈에 띄는 부분이죠. 예, 풍파가 오고 있죠. 풍파가 이제 파도도 치고 바람도 불고 있으면 세차지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에는 우리가 사이버 사령부 댓글 문제 김관진 전 장관 구속에서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MB를 압박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일단 피해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이제 그 다스 문제인데 어쨌든 전방위적 압박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제 그 당시 2007년 대선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BBK 네. 또 BBK 저격수로 활동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때마침 사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느끼기에는 이 파도와 바람의 강도가 약하지 않구나.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 편끼리 결의를 다져서 좀 담대하게 넘어가자 이 얘기인데 어찌됐든 MB를 향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어떤 칼끝이 점점 예리해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MB로서는 이제 신년을 맞는 감회가 좀 남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굉장히 위기감 속에서 새로운 2018년을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면과 관련돼서 민주당도 편치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사면 발표 3시간 반 만에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왜 사면이 안 된 거냐며 청와대 앞까지 와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모습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현 정부가 진정한 촛불 정부가 아니라 불이 다 꺼진 단단히 굳어져 버린 촌농 정부로 전락할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청와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빠져서. 근데 사실은 이제 포함시켜도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상균 위원장이나 아니면 뭐 이석기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만약에 포함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지금 이 정도의 비난이 아니라 야권에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의미도 사면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면을 가능한 한 하지 않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고 하면 물론 뭐 민노총이나 아니면 그 저런 분들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이해는 됩니다만 그것이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야를 다 국민 전체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뭔가 원칙과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공안사범이나 아니면 노동 관련된 분들은 이번에 배제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경제사범들도 배제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 이제 불가피하게 저런 분들이 빠지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 통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청와대의 결정이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 이제 복권되는 부분 때문에 지방선거판도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뭐 노원병 보궐선거에 나올 거다라는 얘기부터 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치는 국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에도 있다. 사실상 지방선거를 출마할 수 있다.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수장님? 어쨌든 6월달 어제 뭐 그 포털 검색 순위 하루 종일 정봉주 의원이 1위였고 그다음에 뭐 그냥 쉬운 건 아니죠. 굉장히 유명한 방송인으로 또 굉장히 높였고 그다음에 지금 6월달 지방선거가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안철수 대표의 지역구인 노원병 보궐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봉주 의원으로서는 이제 갑자기 옵션이 여러 가지가 생긴 여러 가지를 선택 가능한 어떤 지평이 좀 열린 상황인데 뭐 본인이 이제 정치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겠죠. 고민을 하는데 지금 당장 뭘 하겠다기보다는 서울시장도 나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에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급이 되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뭐 정치인 정봉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는 것 같고 다양한 먹을거리가 지금 한 4월 굶었는데 뷔페 식당에 와서 뭐든지 이제 이렇게 접시에 담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정봉주 의원도 지금 여권은 사실은 그 인재풍년 아닙니까? 네. 거기에 또 한 명의 유명한 셀럽이 또 가세가 됨으로써 뭐 전체 여권도 나쁠 일이 없고 정봉주 전 의원도 뭐 이렇게 아주 그 행복한 연초를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어떤 성적표를 받을지 참 궁금합니다. 여야 모두 후보군 물색은 고민이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도 어떤 인물이 더 등장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네, 어쨌든 전방위적 압박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은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와중에 이제 그 당시 2007년 대선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BBK, 또 BBK 저격수로 활동했던 정봉주 전 의원이 때마침 사면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느끼기에는 이 파도와 바람의 강도가 약하지 않구나. 이럴 때일수록 이제 우리 편끼리 뭐 결의를 다져서 좀 담대하게 넘어가자 이 얘기인데 어찌됐든 MB를 향한 문재인 정부 들어서의 어떤 칼끝이 점점 그 예리해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MB로서는 이제 신년을 맞는 감회가 좀 남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위기감 속에서 새로운 2018년을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사면과 관련돼서 민주당도 편치만은 않은 것 같은데요. 이 사면 발표 3시간 반 만에 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왜 사면이 안 된 거냐며 청와대 앞까지 와서 집회가 열렸습니다. 그 모습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현 정부가 진정한 촛불 정부가 아니라 불이 다 꺼진 단단히 굳어져 버린 촌농 정부로 전락할 것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청와대 부담이 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빠져서. 근데 사실은 이제 포함시켜도 부담이 돼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정봉주 전 의원의 사면은 그렇게 뭐 논란이 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제 그러니까 정치인이 한 명이다 보니까 청와대에서도 이제 교수님 말씀과 비슷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뭐 17대 대선 사번 가운데 지금까지 배제됐던 유일한 사람이었고 이제 나름의 기준에 맞춰서 한 거였다는 거였는데, 그런데 정전 사면을 놓고 한국당에선 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고 다르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정태욱 대변인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전 의원의 혐의 내용에 대한 잘잘못 시비를 떠나 이명박 정부의 것은 모두 다 뒤집는 작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네, 검찰이 다스 횡령 의혹과 관련한 본격 수사팀을 이제 꾸린 시점에 공교롭게 또 MB 저격수인 전 전 의원이 사면 복권됐단 말이죠. 이 앞으로 어떤 역할을 좀 할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봉주 전 의원의 개인적으로 보면은 뭐 피선거권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그 지금 뭐 지방선거라든가 뭐 재보궐 선거 같은데 출마할 수 있게 된 피선거권을 회복했다라는 의미는 개인적인 의미인 거고, 이게 그 정권이라든가 뭐 이렇게 그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다스 실소유자, 뭐 다스의 실소유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다스의 실소유자가 MB다라는 전제에서 지금 그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BBK의 실소유자는 MB였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고, 거기 그렇기 때문에 김병준이 했던 옵셔널 벤처스 코리아의 주가 조작을 MB도 관여했다라는 그 취지에서 그런 의혹에서 시작된 다스 실소유자를 찾는 이 수사를 이 정권에서 굉장히 공을 들이겠다라는 상징 아니냐 이건. 네. 그러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떠나서라도,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 청와대가 주는 이 시그널이 검찰에도 영향을 분명히 줄 수도 있다. 뭐 그런 상징성도 한번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SNS에 신년 메시지를 올렸는데 이런 부분이 눈에 띄더라고요. 메시지를 한번 보면 지금 역사의 고비를 넘고 있다. 풍파도 헤쳐나가고 이 역사의 고비를 직시하고 결의를 다지고 힘을 내자. 좀 눈에 띄는 부분이죠. 예, 뭐 풍파가 오고 있죠. 풍파가 이제 파도도 치고 바람도 불고 있으면 세차지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에는 우리가 사이버 사령부 댓글 문제, 김관진 전 장관 구속에서 나왔지만 여기서 이제 MB를 압박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 이제 일단 피해 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이제 그 다스 문제는. 네, 어제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 사면 명단이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민생, 생계 위주의 장발장 사면이라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 이분이 유일했습니다. 바로 BBK 저격수라 불리던 정봉주 전 의원인데요. 최 교수님, 예. 어느 정도 예상하셨나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2007년도 17대 대선 사건에 연관돼 있는 거거든요. 선거법 위반인데 네. 사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다라고 하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그게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이 되면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형을 다 마쳤습니다. 예. 형을 마치고 5년이 지난 뒤에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고 2017년 17대 대선에서 선거 사범으로 연행이 되거나 아니면 처벌을 받고 나서 복권 안 된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정봉주 의원이에요. 전 의원이에요. 그런 차원이라고 보면 저는 무리한 사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형기를 다 마친 상황이고 5년이라는 시간이 또 지났고,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다 복권이 됐는데 이제 정봉주 전 의원만 복권이 안 된 상태고, 또 하나 저는 이제 지금 BBK 사건이나 다스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은 그때 정봉주 전 의원이 의혹을 제기했던 이 누가 다스의 실소유주고 BBK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하는 문제에 지금도 의혹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때 의혹을 제기한 게 정말 진실일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상균 위원장이나 아니면 뭐 이석기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을 만약에 포함시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요, 지금 이 정도의 비난이 아니라 야권에서는 엄청나게 비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게 이제 국민 통합이라는 의미도 사면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계속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면을 가능한 한 하지 않는 쪽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 차원이라고 본다고 하면 물론 뭐 민노총이나 아니면 저런 분들을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뭐 이해는 됩니다만, 그것이 정부 입장에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야를 다 국민 전체를 통합하는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또 하나는 뭔가 원칙과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공안사범이나 아니면 노동 관련된 분들을 이번에 배제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경제사범들도 배제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에 맞춰서 하다 보니 이제 불가피하게 저런 분들이 빠지게 됐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민 통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정책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청와대의 결정이 어찌 보면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봉주 전 의원 이제 복권되는 부분 때문에 지방선거판도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뭐 노원병 보궐선거에 나올 거다라는 얘기부터 뭐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치는 국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지자체에도 있다. 사실상 지방선거를 출마할 수 있다.